천궁2 중동에서 지금 뭐 혼자 맹활약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UAE가 중동에서 첫 번째 천궁2 계약했고 이제 두 번째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가 이제 이라크인데 28일 날 이제 전쟁이 딱 터지니까 UAE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미사일이 날라올 줄 몰랐던 거예요. 있는 거 빨리 다 달라고. 오일 머니가 많잖아요. 좋은 건 거의 다 사요. 네, 오늘은 국내 최고의 군사 전략가이자 방산 무기 전문가인 김대영 평론가님을 모시고 최근 이란 사태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한국의 방산, 요즘 뭐 물만 났죠? 제 주위에도 방산주 투자해서 돈 버신 분 많아요, 요새. 저 예전에 투자 권유까지는 받았는데 설마 뭐 되겠나 이래서 너무 잘 돼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김대영 평론가님은 군사 전문 매체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유튜버죠. 그 대영제국, 대영제국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방문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말만 들어도 국뽕이 차오릅니다. 우리 천궁2 중동에서 지금 뭐 혼자 맹활약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란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물귀실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25년도에 한 6월에 한 10며칠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이란 앞쪽에 있는 페르시아 해협 앞쪽에 있는 미국의 주요 기지들 그것만 이렇게 쪽집게를 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실 이 원유 시장의 상당 부분을 그쪽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당한 만큼 세계도 고통을 겪어봐. 이런 것 같아요. 그 UAE가 지금 한 전쟁 한 11차가 넘어섰죠? 다 계산해보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탄도미사일 자폭드론 공격을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꼭 미군 기지 아니래도 지금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배 아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E가 사실은 저도 가봤지만 중동에서 부호 국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심리도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번 하여튼 이란의 그런 컨셉 자체는 우리만 당할 수 없다. 한번 다 같이 망해보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E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공격 당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UAE가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UAE 같은 경우에는 사드를 구매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드를 샀어요? 네, 샀어요. 그 비싼 걸? 그래서 UAE는 이제 방공망이 4기업으로 돼 있어요. 가장 높은 데서 막는 게 사드.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천궁2,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바락 MX라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온 판치르 S1이라는, 그것도 쓰고 있어요. 뭐 전 세계 거 다 다국적 그냥 방어망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23년도에 아부다비에서 하는, 그러니까 중동에서 좀 큰 방산 전시가 있어요. 아이덱스라고.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그 오일머니가 많잖아요. 좋은 건 거의 다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4겹의 방공체계, 튼튼한 방공체계가 그나마 이제 버텼는데,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천궁2만 따로 뽑아서 뭐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나왔는데 그래도 한 96% 나왔다. 요격률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드도 있고 패트리어트도 있고 천궁2도 있다. 그런데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그냥 24시간 켜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야전 취재를 이제 많이 다녀서 하는데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도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원을 그럼 꺼놓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적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이제 3개 정도의 포대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3개 포대가 있으면 위협이 낮다. 그럼 1개 포대만 작동을 시켜요. 그리고 위협이 증가되면 이제 점점 포대에 작동하는 수가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레이더나 전자장비들이 그렇게 24시간 돌리면 열에 못 버텨요. 냉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천궁2가 90% 넘는 요격률을 기록했다. 저는 사실 이제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지금 이제 천공2 포대 2개가 UAE에 지금 나가 있다. 네. 그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24년도에 사실 알았습니다. 한 개 포대가 이미 나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오신트라고,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근데 24년도에 갑자기 이제 중동 쪽에 그런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가 위성 사진을 그걸 찾아냈었어요. 천공2 포대를. 그러니까 UAE 군이 운용 중인 천공2 포대를 찾아가지고 저도 이제 구글어스 그걸로 찾아냈죠.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UAE 납품되는 천공2는 우리 군이 쓰는 천공2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UAE 군께 더 좋아요. 뭔가 맞춤형으로 우리가 해준 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덥잖아요. 그다음에 냉각 기능을 이제 좀 많이 집어넣고. 그게 필요하겠군요. 근데 이제 202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UAE하고 천공2 도입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한 4조 원 규모로 맺었습니다. 22년으로 봤을 땐 최대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한 10개 포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4조 원이면? 그러니까 총 10개 포대인데 이미 이제 간게 2개고. 강제 두 개. 납품한 게. 근데 이제 첫 번째 포대는 사실은 그게 UAE 군용이 아니라 네.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 돼 있던 거였는데 UAE가 자꾸 저 이스라엘하고 막 이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쩌면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해서 급하니까 우리 하나만 좀 땡겨줘. 그래서 가져가서 23년도에 먼저 배치를 했었어요. 그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가 사실이네요. 뭐 국제 방산 무기 시장에서는 한국에 가면 군에 납품하려던 것도 미리 해가지고 납품해준다. 납기 맞추려고. 그래서 23년도에 한 개 포대가 그렇게 먼저 갔고 네. 이제 UAE 군용 천공2는 지난해 11월에 국내에서 이제 시험 발사해서 정상 작동한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UAE로 갔죠. 그래서 이제 2개 포대가 현재 UAE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 방산 시장 특히 중동 국가 이런 데서 천궁2나 이런 대공 방어 무기라든가 K 방산 무기 달라고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우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지금 구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10개 구매인데 2개가 납품이 됐고 다른 데서도 지금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AE가 중동에서 첫 번째 천궁2 계약했고 이제 두 번째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고 세 번째가 이제 이라크인데 제가 요걸 이제 그 UAE 군에서 지금 천궁2 더 달라 이제 단독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28일 날 이제 전쟁이 빵 터지니까 UAE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미사일이 날라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나간 포대는 물론 유사시의 그런 탄도미사일 요격도 하지만 교육 훈련 목적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쟁 발발하자마자 전화가 왔죠. 있는 거 빨리 다 달라고. 상황이 워낙 급박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구 기지에 이제 UAE 군의 C-17 순기가 와가지고 유도탄을 한 30여 발, 요격미사일을. 천궁2는 이 발사 차량에 8발의 요격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4개가 있어요. 한 개 포대에. 그럼 32발. 아마 한 개 포대의 분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30개 받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 이렇게 막 직접 입장을 밝힐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 10일차 좀 넘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자폭드론 발사대가 많이 파괴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 중부군 사령부도 뭐 85% 이상 뭐 지금 제거됐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이런 이제 그쪽 지금 당한 국가들은 야, 또 뭐가 올지 모른다. 미군도 저렇게 발표를 하지만 저걸 100% 믿기는 상황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렇게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방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에 터지고 나서 나토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나토 국가들이 한 거에 이어서 4년 만에 지금 또 호황이 올 수 있는 이런 시기를 맞은 거라고 보아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중동 국가들은 22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궁2 처음 이제 UAE 나갔을 때부터 K 방산에 관심 많이 가졌고 심지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WDS라고 거기도 이제 사우디 제일 큰 방산 전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도 많이 갔는데 저도 이제 중동에서 이제 UAE에서 했던 아이덱스 갔을 때 좀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회를 가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VIP가 우리 국내 업체 가운데 어디를 방문하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왕세자가 와가지고 왕이나 뭐 어디를 가느냐. 그 23년도에 저는 실제로 봤어요. 만수르. 그 만수르를 실물 영접하셨구나. 만수르도 보고 그다음에 그 UAE 왕. 그래서 UAE 왕이 이제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얄 워킹이라고 그래요. 로얄 워킹. 네,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도 이제 딱 왔는데 그때 우리 국내 업체 전시관에서 유일하게 찾아간 데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가 역시 또 네. 그래서 20분, 네. 20분 브리핑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보통 10분도 있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근데 요번에 몇 달 전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WDS 2016 전시회도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어딜 찾아간지 아세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 모여있는 전시관에서 LIG 넥슨만 찾아갔대요. 천궁투 만드는 그 LIG 넥스원. LIG 넥슨만 찾아갔대요. 또 되는 집은 되네요. 그렇게. LIG 넥스원이 저는 이제 북한 쪽도 하고 이러니까 성남에 있는 세종연구소 그 건물을 원래 아마 뭐 한 2, 3조 원 하는 거는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저는 야, 저 눈탱이 맞은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너무 장사가 잘 되서 직원들을 뽑았는데 사옥이 부족해가지고 직원들이 막 복도에서 일하고 이랬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야 빨리 어디 넓은 데 알아봐라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물론 제가 보면 LIG 넥슨이 아마 거기 땅 투자한 것도 나중에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야, 그 정말 LIG 넥슨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세종연구소. 네. 저는 방산업체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지금 방위산업체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의 사실상 남방한계선이 판교예요. 판교와 성남 판교. 그러니까 딱 좋죠. 거기 수정구에 딱 거기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LI 넥슨이 그걸 이제 감안해서 거기서 산 거죠. 뭐 이제 와서 땅을 쳐봐도 네. 소용이 없다. 자, 이란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2월 28일 날 공습해서 뭐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다. 군 수뇌부들이 다 몰살당했다. 이럴 때만 해도 야, 하루 이틀 지나면 이거 뭐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란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거나 뭔가 사단이 나겠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이란이 어느 순간 좀 뭐 기사회생하는 것 같더니 뭐 죽자 살자 달려들고 뭐 요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도 밤길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위협까지 하고 있던데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28일쯤 할 것 같다라고 그 다른 유튜브 채널 나가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유 하메이니한테 좀 알려줬으면 그거 지금 그랬으면 큰돈 제가 받았을 이제 텐데. 미국이나 이스라엘 뒤지고 혼났겠죠. 근데 저는 한 토요일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사드라든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뭐 미국의 CIA 그런 이제 이란의 어떻게 보면 최고 고위층의 제가 볼 때 휴민트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저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신통에 나온 얘기도 보면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제안을 했고 5시간 뒤에 하메네이와 그의 최고 이 간부들이 특정 장소 건물에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를 했고 5시간 뒤에 모인다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달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일파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제 언론에 많이 소개 안 됐는데 사용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탄도미사일들은 보통 지상에서만 있어요. 그렇죠. 지대지가 대부분이죠. 지대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함대지도 있고, 그다음에 SLBM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전투기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이 전투기에서는 그냥 정밀 타격하는 뭐 그런 수지 탄도미사일을 쏜다고요? 그걸 개발을 왜 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메네이 같이 이스라엘에 적대시하는 최고 지도자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참수 작전의 맞춤형으로. 그럼 왜 탄도미사일 전투기에 달아 쏠까? 날아간 속도가 마하 5 이상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폭격하러 전투기가 가다가 딴 데로 이동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도가 생명이다. 이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번에도 1파로
수십 발을 날려서 하메네이가 그 회의하는 건물을 일단은 다 폭파시켜버렸고 2파로 미국이 쓴 토마호크가 날아가서 또 때렸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만 보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이란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랜 A가 있고 이제 플랜 B가 있잖아요. 플랜 B 준비를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해왔던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군사작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니 저 후르무즈 해협은 왜 이렇게 뭐가 정리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요번에 유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어요. 해보니까 이번 2026년에 이 전쟁은 유가가 특이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1991년에도 전쟁이 발발하면서 초반에 유가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점점 미국과 다국 적군에 유리해지면서 네.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2003년에 또 예외였습니다. 2003년에는 오히려 전쟁 전에 유가가 올랐다가 전쟁 발발하면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이미 선반영이 다 돼버린 거네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오름 폭이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 이영종 기자님은 겪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오일 쇼크. 네. 그런 흐름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배경은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강구하는 군사작전이 바로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시키면 유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조선들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란이 유조선을 막 집중적으로 때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제 보험료 그리고 이제 마침 저희가 촬영하는 날 이제 우리 언론에도 소개가 됐지만 전쟁 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미국, 영국 해운 회사들이 미 해군에 요청을 많이 했대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보호를 좀 해달라. 보호해달라. 네. 트럼프가 또 보호해준다고 뭐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 해군이 못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대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세계 최강의 해군이지만 작전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서해. 수심이 낮고 수심도 얕고 중국도 있고. 북한, 중국 있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요즘 한미 연합 연습 때 이제 항공모함, 미국의 항모 전투단이 서해로 잘 안 와요. 물론 이제 중국이 난리 치는 것도 있지만 동해 쪽으로 많이 가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중국해 쪽. 요즘 동중국해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미 해군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들어가면 피해가 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영국의 해운 회사들이 좀 보호를 해달라. 못한다. 아직 그 위협이 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지금 계속 이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보시기에 그 위협이라는 게 대체로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일 텐데 그게 그러면 해군 전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이란 쪽으로 붙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유조선이면 유조선이나 선박을 겨냥한 해안 쪽에서의 포격이나 이런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지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그런 해안포 공격. 또 한 가지는 기뢰. 기뢰가. 그 다음에 오늘 녹화하는 날 밤사이에 세 척의 유조선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게 보니까 이 자폭 무인수상정. 보니까 이제 태국 선적의 유조선 공격당을 보면 유조선이 엄청 크잖아요. 스크류 아래쪽을 맞췄어요. 거기 맞아가지고 홀수선 있는데 거기가 다 깨져버렸더라고요. 폭탄을 장착한 무인수상정이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협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해군도 어렵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미군의 군사 작전은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첫 번째 세계 경제 주체들이 그런 군사적 성과를 보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이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미드나잇 해머. 미드나잇 해머는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하고 중간에 이제 약간 이벤트성으로 끼어든 거였잖아요. 빠져나오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을 같이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종전의 조건과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의 조건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제 레짐 체인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권의 그렇죠. 교체까지 그거 안 되면 끝까지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지금 난감한 게 군사적 성과로 이거를 만약에 그만둔다고 해도 그럼 이란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란이 호응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도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막 봉기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3만 명 뭐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집권 세력이 정권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럴 수 있죠. 네. 오히려 국민들이나 이런 건 단합할 수 있고 그 시위에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폭격을 하도 테헤란 때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의아한 게 좀 2003년 이라크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민중 봉기를 다시 일으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란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생활 관련된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걸 정부의 불만을 폭발하게.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실제로 미국이 공습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군의 그 공습 타겟이 그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꼬여가죠,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면 2월 28일 날 이란이 공습을 당하고 하메이니가 변을 당할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했던 그 예지력으로 전쟁은 언제쯤까지 좀 지속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외교가 쪽에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28일 날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미국이 지금은 전쟁부죠. 이제 동맹국들한테 다 언지를 줬대요. 그래서 이제 최소 4주, 5주 걸린다. 그러면 3월 한 달은 전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란이 이제 반격을 하면서 물론 뭐 이란 입장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타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동 국가를 뭐 아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어요. 이게 전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제가 전에도 사실은 이란 앞쪽에 있는 거기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의 중요한 기지들이 있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뭐 이런 쪽에 다 뭐 카타르에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미군이 하도 이란이 저렇게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고 했을 때 이제 미군 기지를 때리니까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미군 기지에서 전력을 전쟁 나기 전에 다 빼버려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중요한 공군 기지들 같은 경우에 전투기가 그쪽에 하나도 없어요. 다 저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이쪽으로 다 빼버렸어요. 사우디에 거기 뭐 알우데이든가 뭐 있잖아요. 거기도 그거. 전력이 없어요. 그걸 다 빼버렸군요. 아예. 대신 이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뭐 우주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사망한 미군들 보면 다 미 육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우주군, 뭐 사이버 이쪽에 있던 병사들이었는데 미군은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먼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세계가 가장 아파할 게 뭐냐? 석유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고 우리도 뭐 두바이유 다 쓰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혼나보세요. 약간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23년도에 UAE 이제 두바이하고 아부다비 갔었는데 UAE가 가장 피해가 컸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또. 혹시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만약에 다음에 이제 UAE로 관광 가신다 그러면 2월에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2월에 가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동 국가면 다 더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2023년에 2월에 그때 이제 전시 때문에 갔으니까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수영을 하기에는 좀 추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였어요. 근데 한창 지금 이제 그런 관광객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해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28일 날 개전되고 나서 뭐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뭐 지금 다 공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명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잘 보시면 그쪽 나라들이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딜레마가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일으킨 전쟁도 아닌데 휘말리네요. 진짜. 휘말리고 얹었다가 욕먹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위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UAE가 최근에 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산 동결 가능성이 있다. 자산 동결이요. 두바이가 중동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명
이란의 깨끗한 돈이든 아. 더러운 돈이든 있을 겁니다. 그러면 UAE가 만약에 그 자산을 UAE 정부 소유로 동결을 하거나 뺏어가 버리면 그게 어쩌면 이란의 폭탄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중국 살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이제 홍콩, 네. 홍콩이 한때 잘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홍콩이 한참 전성기였을 때가 이제 후진타오 원자버 없을 때. 왜냐면 중국의 검은 돈이 홍콩에서 돈 세탁을 해서 딴 데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사실 두바이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뭐 이란이 신정 체제긴 하지만 부정부패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묶어버리게 되면 정권에 치명타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란 대통령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이제 주변국들한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미국 요청에 따라서 국내 은행에 있던 이란 자금 한번 동결했다가 이란하고 아주 한동안 힘들었었는데 이란이 그 자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랑 비슷하죠. 정권 유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뭐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돈이 약간 공적 자금 성격보다 중요한 분 돈이야. 그렇죠. 중요한 분 돈이니까 이 관리들이나 자금 관리하는 외교 뭐 이런 쪽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막 그거 안 내놓으면 뭐 난리 날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스위스 축협에 보관돼 있는 같은 거죠, 약간. 축협 자금.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한 것도 야, 이게 더 나갔다가는 진짜 우리 돈이 묶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국내 상황이 이란 전쟁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저희가 과거에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약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뭐 유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추경까지 편성해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고 우리 안보 상황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K방산이 유럽에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방산업체도 만나보고 유럽 쪽 방산업체 만나보면 거긴 그거 안 돼요. KF-21 보라매 시험 개발 현장에 많이 갔었어요. 방폭 설비가 안 돼 있는 엔진이 돌아가는 현장에 그 연구 개발자들이 노트북 들고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목숨 건.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현재 천궁을 제외하고 다른 한국의 무기들 중동 국가에 수출돼 있는 게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천궁2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MLRS. 아, 다연장 로켓포. 천무 얼마 전에 이제 노르웨이 수출됐었죠. 그래서 이제 천무도 사실은 중동에 가장 먼저 수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그래서 이제 천무도 UAE, 사우디 이렇게 먼저 사갔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년 초에 이제 빵 터졌던 건 천궁2, 천무가 먼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 터지면서 폴란드가 이제 왕창 그때 된 거죠. 그때 뭐 엄청 팔았죠. K9일이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그러니까 CPL이라고 저희가 얘기 많이 하죠. 네, CPL이가 지난해까지의 그 이제 유럽 내, 그러니까 그 방산 수출 관련된 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K 방산이 유럽에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세계 5위 국가인데 이제 방산에서는 2위 자리를. 네, 그러니까 유럽 내 2위. 저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22년도에 그때 카이 다닐 때 이제 러우 전쟁이 빵 터졌잖아요. 그때 사실은 국내 방산업계 계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전쟁이 과연 우리 방산까지 올까? 다 긴가민가 했어요 그때. 근데 결국 왔잖아요 22년도에. 방산 주식 사뒀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좀 하나 말씀드리면 폴란드가 그렇게 대규모로 구매할 거를 처음 알았던 회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현대로템. 아, K2 전차 만드는. 그 왜 그랬냐면 현대로템이 폴란드에서 그 현대로템 잘 보시면 방위 산업도 하지만 열차, 철도. 맞아요. 우리 기차, 지하철 타보면 로템에서 만든 거 많아요. 폴란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사실 이제 폴란드 사업에서 다 손을 뗐다가 로템만 유일하게 이제 열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폴란드에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알아들은 거죠. 급하게 기물을 사야 된다. 그게 뭔가 비슷합니까? 좀 연관성은 자동차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하고? 그 생산 시설을 가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인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정주영 회장한테 임자가 한번 해봐. 그래서 기차하고 전차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현대로템이 이제 안 거예요. 네. 폴란드군이 대규모 무기 도입을 한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에도 알려주고 한국항공우주선 카이도 알려줘가지고 다 그렇게 됐죠. 우리가 그런데 방산업체들이 가성비도 좋지만 지금 뭐 품질도 이제 압도하고 있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납품기일 빨리 맞춰주는 거에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우리는. 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다 끝내야 된다. 그렇죠. 야근을 해서라도 끝내야 된다.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이제 뭐 미국 쪽 방산업체도 만나보고 유럽 쪽 방산업체 만나보면 거긴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왜냐? 그러니까 그런 노동법적인 문제도 있고 수당이 엄청 세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뭔가 있으니까 일단 기질, 한국인 기질 자체가 이거를 단순히 수출을 뭔가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국위선양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커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사이드 얘기지만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은 유럽이나 미국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만드느냐? 이거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공장을 멈추는 순간 이게 생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민족성 DNA를 갖고 있는 거는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교 문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만의 TSMC,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질이 지금 K방산업에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그리고 밀덕분들이 좋아하는 K21 보람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 시험 개발 현장에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 언론사 지원 때문에 K21 엔진런, 그러니까 엔진 테스트하는 걸 밤늦게까지 해요. 진짜 가서 보면 뭐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다 끝났지만 보면은 좀 이렇게 아찔한 순간들도 사실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시제기면 검증이 된 항공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F414 엔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 테스트 현장에 보면 그쪽 회사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엔진 테스트하는 곳은 방폭 설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돌리다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진 테스트를 하면 그래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현장에 다 있어요. 눈물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방폭 설비가 안 돼 있는 엔진이 돌아가는 현장에 그 연구 개발자들이 노트북 들고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목숨 건.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근데 그 미국에서 온 지휘사 직원들은 돌리면 바로 나가요. 왜냐면 내가 죽을 순 없잖아, 이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죠. 사실 김대영 평론가하고 제가 지난번 우리 아덱스 때 봤잖아요. 성남공항 활주로에서 KF21 날아가는 거. 그거 처음에는 이름도 뭐 보라매고 뭐 이래서 야, 저거 우리가 항공기를 만든다는 게 되겠나 전투기가 했는데 그날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그날 보셨던 게 저는 이제 22년도 첫 비행 때부터 23년 이제 아덱스에서 처음 시험 비행 때까지 쭉 봐왔잖아요. 그 이제 25년 아덱스 때 시험 비행했던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다 뛰고 초등학교 갈 준비가 다 됐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2년도에 첫 비행했을 때는 이제 응애하고 나와서 첫 걸음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걷는 연습도 하고 뛰는 연습도 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 피지컬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멋있죠. 저는 그 빨리 날아가는 것도 빨리 날아가는 거지만 천천히 날아가는 게 더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 육중한 몸이 보통 우리가 그 정도 속도로 가면은 뭐 실속이라 그래가지고 추락을 하는 경우가 기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꺾이고 그게 말이죠. 그 상태에서 그 저속에서도 그 자세를 제어하면서 버티면서 결국은 차고 올라가는 게 그거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항공기 제조 역사의 사실상 지금 최고봉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T-50 만들 때는 우리가 국산 고등훈련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한 3분의 2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도였냐면 그 제가 저도 이제 뭐 아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지만 이제 미국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가르쳐 주는데 학생이 이걸 처음 해보니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다 일과가 끝나고 그 미국 기술자들 야, 저 우리 맥주라도 한 잔 더 하자. 거기 가서 이제 술 마시면서 물어보고 네. 노트에 쓰고 그렇게 해서 배웠던 게 KF20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게 된 거죠. 또 여기서 또 가슴이 또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과학자분들이나 기술자분들이 야, 우리 이거 꼭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KF20을 할 수 있었죠. 말 나온 김에 잠수함 북한이 빨리 만듭니까? 우리가 빨리 만듭니까? 최근에 제가 좀 의미 있는 숫자를 좀 봤어요.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재래식 잠수함이 좀 많았었어요. 거기 엄청 많죠. 로미오급이니 뭐니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한 뭐 21척 뭐 이랬었어요. 근데 숫자상으로는 세계 최다 네. 보유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그게 다 항구에 있는 거고 예. 겨우 나오지도 못하는. 근데 지금 이제 전력화, 그러니까 운용 중인 네. 걸로만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앞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가동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고 심지어 이제 그 퇴역한 전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독일에서 들여온 209 장보고함 지금 퇴역했죠. 네. 그 퇴역한 배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쌩쌩해요. 생생합니까? 네, 워낙 우리가 닦고 조이고 그 다음에 정비를 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폴란드도 좀 관심이 있었고 지금 이제 필리핀도 좀 관심이 있어요. 아 그걸 가져가려고요? 네, 퇴역한 거 좀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지금 필리핀 해군이 잠수함 사업이 있는데 한국이 이제 그런 퇴역하는 함정을 약간 이제 옵션으로 줄 수 있다. 그거를 당근 거래를 한다고요? 네. 그 정도로 일 줄은 몰랐네요. 진짜 그리고 퇴역해서 저는 그냥 뭐 없어지는 건지. 아니요, 저도 보고 놀랐는데 30년 이상 쓴 것 치고는 거의 새 잠수함이에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잘 썼으니까. 사실 노린 나라가 많죠 지금. 아, 그렇군요. 달란 나라가 많죠. 그러면 북한은 지금 어쨌든 작년 12월에 네. 김정은이가 뭐 그 아, 예. 방청도료 칠한 8,700톤급이라 해서 뭐 고무다라이 색깔에. 그렇죠. 다라이 딱 그렇네. 그거 들고 나왔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속도로 보면 물리적인 속도로 보면 거기는 지금 이미 잠수함 선체를 건조한 거고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족쇄가 풀려가지고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북한이 먼저 어쨌든 선을 보이긴 보이는 겁니까? 아, 저는 사실 저거 진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일단 뭐 설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기관을 네. 지상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북한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노틸러스호,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만들 때,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특정 이제 약간 이제 사람들 안 사는 데서 원자로와 이 추진 체계를 하나 만들어서 돌리는 실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가동을 시켜봐요. 네. 그래서 그 원자로를 돌아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사능 유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중에 작전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이제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음. 저는 사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건데, 우리도 건조하게 되면 사실 지상에서 그 테스트를 하나 해봐야 돼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요즘은 사실 이제 오신트, 이제 공개 정보를 활용한 그런 이제 정보 분석이 많잖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어스로 보면 다 보이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생기면 바로 나와요, 보고서가. 근데 그 지금 북한이 이제 잠수함 건조한다는 곳에서 그런 시설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게 그냥 사실 큰 목업이다. 네. 아니면 뭔가 합성이나 이런 걸 수도 있다. 그냥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핵무력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약간 좀 모형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잠수함 기술로 봤을 때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기술력만 좀 말씀드리면 한 30에서 40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앞서 있어요. 이거 우리는 이미 90년대부터 네. 독일 기술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네. 북한도 이제 스타트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은 잠수함 기반 기술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소련이 만들었던 잠수함들의 근간이 돼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90년대 처음 도입했던 209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시에 최신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래식 잠수함 만들어냅니다. 그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에 사용되는 압력 선체. 네. 이걸 우리는 포항제초에서 만들어요. 포스코가 만들어요. 근데 이 지금 이제 HY100이라고 하는 그 고장력강을 만들어내는데 이 HY100은 지금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쓰는 규격이에요. 그 이제 심해에서도 압력을 견디는. 그리고 지금 우리 장보고 3 배치2도 사실은 이제 추진 기관이 디젤일 뿐이지 사용되는 이 압력 선체는 네. 원잠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이런 뭐 설계 기술, 소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장 이런 걸로 딱 구사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전 개인적으로 최소 30년, 네. 최대 40년 격차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12척 지금. 네. 근데 요즘 이제 독일 TKMS가 그 캐나다에서 이제 선전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도 사실은 우리 잠수함 우리 거 가져갔다. 그렇게 선전해요. 근데 보면은 이제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은 거예요. 제자가 그거 좋은 논리네요. 스승과 경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 잠수함도 물론 강점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만든 잠수함의 강점은 뭐냐?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사우디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WS2026이라는 방산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이 영상을 하나 공개를 해요. 네. 뭘 공개하냐면 우리 장보고 3 배치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쏘고 그 다음에 잠대지 순항 미사일도 쏴요. 그러니까 토마호크 같은 거 쏴요. 네. 그 다음에 자항기뢰도 쏴요. 그 자항기뢰는 어뢰같이 생겼는데 자기가 좌표만 정해지면 수중으로 가서 거의 착조해서 뭐가 지나가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거 왜 만들었냐? 북한의 SLBM 탑재 전선이 나오려고 할 때 자항기뢰를 먼저 쏘면 그 항구 입구 앞에 딱 이렇게 바닥에 딱 숨어 있다가 기어나면 팍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장이라던가 톤수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잠수함이 지금 독일 잠수함보다 더 커요. 네. 무장 능력도 더 좋고. 그래서 사실 이제 사우디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고.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가 독일의 기술을 배워왔지만 이제는 한국형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의 그 SLBM이 위협이 가중되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특화된 여러 가지 무기들과 성능을 더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형 잠수함이 지금은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니즈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우리 또 잠수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이제는 제자가 스승과 싸우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